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 유튜브 채널입니다. 버라이즌, VG에 대한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버라이즌, 대표적인 고배당 가치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최근에 성장성에 좀 물음표가 붙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은 매력적인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7월 21일에 있을 버라이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그 안정적인 배당 뒤에 숨겨진 성장 과제는 뭘지,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당신이 뭘 봐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일단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실적부터 복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겉으로 나온 숫자는 사실 괜찮았어요. 매출 335억 달러, 조정 EPS 1.19달러. 네, 둘 다 시장 예상치를 넘었죠. 근데 재밌는 건 주가는 오히려 빠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결국 그 무선 후벌폰 가입자였습니다. 여기서 무려 28만 9천 명이 순 감소했어요. 와, 28만 9천 명.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버라이즌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수익성 높은 고객층인데 여기서 가입자가 줄었다는 건 시장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확 커진 겁니다. 물론 다른 쪽은 좀 괜찮지 않았나요? 브로드밴드 같은 거요. 네, 그건 다행히도 아주 좋았습니다. FWA랑 파이오스, 이 초고속 인터넷 쪽에서 가입자가 33만 9천 명 순증했고요. 오, 그건 꽤 큰데요? 네, 성장세가 아주 강력했죠. 그리고 선불폰 가입자도 한 13만 7천 명 늘면서 나름 선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건 역시 핵심 사업의 부진이 너무 컸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시장은 결국 미래 성장성을 본 거죠. 경쟁은 심해지는데 핵심 동력이 약해지니 불안했던 겁니다. 또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 달성, 즉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고요. 결국 1분기 실적이 준 교훈은 발표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내용을 봐야 한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전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시장 예상치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난 분기랑 비슷하게 봅니다. EPS는 한 1.18달러에서 1.20달러 사이, 매출은 약 335억 달러 수준으로요. 안정적인 실적을 예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제 알잖아요.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걸.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네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오, 네 가지나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무선 후불폰 가입자 수의 반등 여부입니다. 역시 그거군요. 1분기에 순 감소였던 그 추세. 네, 이걸 끊고 다시 순증가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실적의 거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가입자 수는 버라이즌의 시장 지배력, 또 미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니까요. 특히 기업 고객 대상 마이비즈 플랜 같은 거 내놨었는데 그 효과가 좀 나타났는지도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먹혔는지가 중요하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브로드밴드 사업의 성장 지속성입니다. 1분기에 좋았던 FWA랑 파이오스요. 네. 그 강력한 성장세를 2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 합니다. 이게 무선 사업 부진을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지.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당 평균 수익, ARPA랑 전체 마진을 봐야 해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입자 늘리려고 가격 할인하거나 마케팅 비용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고객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 즉 ARPA랑 전체 이익률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1분기 소비재 부문 ARPA는 전년 대비 3.6% 증가해서 괜찮았어요. 네. 그 긍정적인 추세가 유지되는지가 관건이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마지막은 2025년 연간 실적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의 변화입니다. 연초에 제시했던 목표치들요. 예를 들면 무선 서비스 매출 2.4% 성장 같은 거. 네, 그걸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정할 건지, 그리고 경영진이 하반기 사업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내비치는지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종합해서 보면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겠네요. 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만약 무선 가입자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다른 지표들도 괜찮다면 시장의 우려를 씻어내고 다시 성장하는 가치주로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죠.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무선 가입자 부진이 계속되고
다른 성장세도 둔화된다면 그러면 이제 고질적인 성장 한계가 다시 부각되면서 배당 매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버라이즌의 그 매력적인 배당도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보실 때는 단순히 EPS나 매출 숫자만 딱 보지 마시고 저희가 강조한 이 4대 관전 포인트, 특히 그 무선 후불폰 가입자 수의 증감, 이걸 꼭 확인하셔서 버라이즌의 진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버라이즌이 최고의 네트워크 품질이라는 전통적인 강점은 있는데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시장은 변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거냐는 거죠. 아, 그렇죠. 그냥 안정적인 배당주에 머물 거냐, 아니면 통신 거인으로서 뭔가 혁신을 보여주면서 다시 도약할 거냐. 네,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오늘 버라이즌 2분기 실적 전망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잘 참고하시고요. 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고지사항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